잘 들으세요. 첫 번째,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거죠.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공차 곱하기 n에 플러스 여기 a-d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구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일반항이. 그러니까 항상 등차수열 일반항은 공차 곱하기 n 값으로 돼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an이 가령 2n-3이다. 딱 보는 순간 아 공차 2구나. 이거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x 값이 x가 자연수인 일차 함수를 뜻하는 게 등차수열의 정체예요. 우리 고3이잖아. 이거 y 값이란 말이지. 이게 x 값. 이해했어? 그래서 x 값이 자연수인 1차 함수를 등차수열이라고 불러요. 실제적으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에서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 A, B, C 세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등차 중앙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뭐였는데? 가운데 값은 양 끝의 값의 절반입니다. 평균값이죠.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정확히 얘기해요. 산술평균값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A 숫자 5개가 숫자 3개가 세 숫자가 등차를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나야 된다? 첫 번째 숫자는 a-d, 가운데 숫자 a, 세 번째 숫자 a 플러스 d를 놓는 게 유리하다. 식을 푸는 데 있어서 5개의 숫자가 있을 경우 a-e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로 놓는 게 유리하다. 홀수일 때는 이게 유리해요. 그 다음 짝수가 4개짜리가 있는데 4개 숫자를 할 때는 공차값은 아니에요. 공차값은 아닌데 이렇게 나요. a-3d와 a-d와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3d라고 해서 실제 공차가 ed 값으로 나오게끔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숫자 4개를 놓는 게 식을 푸는데 유리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고3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내용만 써머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등차수열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딴 거 막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등차수열의 합이 있죠. 등차수열의 합공식 이것도 기억해놔야죠. 왜? 이거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나중에 가면 시그마를 이용하면 다 풀리긴 풀리는데 효율적으로 풀리는 게 시그마 쪽이 효율적인 게 있고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효율적인 게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저기 효율적인 건 뭐냐면 첫째 항과 맨 마지막 끝번째 항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거. SN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맨 마지막 번째 항을 몇 개 곱한다? n개 곱해서 그것을 절반 땡긴 게 등차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외우라. 다시 이거 공식 책에 써 있는 공식 해갖고 순서가 달라. 머릿속으로 외우는 걸 책에 있는 거는 이렇게 외워야지. 2분의 1 아니 뭐 이렇게 써 있어. 2분의 n에 a 플러스 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불명확해. 이렇게 되면 억지로 외워야 돼.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마지막 번째 숫자를 한 다음에 그 항의 개수만큼 곱해줘. 근데 그게 더블이야. 2배야.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겠죠. 이 순서를 좀 바꾸면 훨씬 외우기가 유리하다. 이걸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기억나나? 네. 기억이 나야 돼요. 응비수열
이거에 짝을 맞춰서 등비 수열해서 일반항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런 거 이게 이제 일반항이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일반항은 이렇게 생긴 거. 첫째 항과 공비가 동일한 거. R의 n제곱 스타일로 된 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R의 n제곱 스타일로 나오고 이게 엄청나게 자주 등장할 거예요. 등차 중항 A와 B와 C가 등비를 이룬다 라고 했을 때 뭐다? 가운데 숫자의 제곱은 A 곱하기 C다. 이거 B에 관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하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하평균, 여기서 산술평균. 얘는 정체가 산술평균. 얘는 정체가 기하평균. 가운데 값이 다 평균값이란 말이야. 하나는 산술평균값, 하나는 기하평균값. 산술기하 알죠? 설마 알지? 이걸 다시 설명하려면 우리 좀 곤란해. 여기까지 이해됐죠? 세 숫자를 등비로 나타낼 때 편리한 거 이거는 뭐 그냥 그래요. A 곱하기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놓는 거. 이런 게 이제 5개, 4개 이거는 딱히 안 나와요. 등비 수열은 거의 대부분이 숫자 3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서 만약에 AN의 극한 같은 거 할 때, 수열의 극한 같은 거 할 때 AN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제곱했기 때문에 갑자기 극한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제곱했기 때문에 첫째 항도 A 제곱이 되고 첫째 항도 제곱이 A2예요. A 제곱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공비도 제곱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극한에서 많이 나오죠. 수열의 극한.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등비 수열의 합 SN 얘는 빼박 외워야 되죠.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n제곱이다. 이거는 시그마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얘만큼은 외워야 되죠. 이게 등차 등비의 서머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될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기억들 나요? 진짜로? 와, 나 수열을 잘 가르쳤나 보네? 삼각함수는 그지같이 가르치고. 아니 대박. 스펀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이거 배운 줄 이적하면서 저거 수열에 극한해가지고. 나 그래서 이렇게 날로 먹는구나. 눈빛이 좋은데? 다 이해하는 듯한 눈빛인데 이거 의외로? 니네가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니까 내가 갑자기 당황스럽잖아. 지수 로그 할 때는 그나마 좀 알았대. 삼각함수 때는 멍. 삼각함수 제일 많이 해야겠네? 이거 빼먹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빼먹었어.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게. SN과 AN 사이. 기억하시나요? AN 무슨 소리 하는 거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을 하면 AN이다. 기억하시죠? 네. 이것만큼은 모든 수열에서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이 무조건 통용. n은 두 번째 항부터 짝짝 맞아떨어집니다. 만약에 n을 첫 번째 항부터 짝짝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A1과 S1 주어진 S1이 같은 것을 검증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1항부터 계산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홀수의 합은 이렇게 나와요. SN이 n 제곱으로 나옵니다. 홀수의 합은 등차수예요. 그런데 SN이 이렇게 생긴 거나 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서 끄트머리에 뭐 하나
덩그러니 하나 더 달고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첫 장부터 안 맞아 떨어지고 여기는 첫 장부터 맞아 떨어져요. 실제로 해보면 Sn-1을 하면 여기가 n-1의 제곱이 돼서 빼기를 하면 여기가 an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마이너스 2n에서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구한 게 진짜 백이 첫 장입니다. 그래서 S1이 진짜인데 얘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구한 AN을 계산해봤더니 1이다. 그래서 둘이 맞아떨어진 걸 검증했다. 그러면 얘는 첫 장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안 돼요. 요 끄트머리 요거 하나 숫자가 있어.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장부터 홀수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얘로 따지면 S1이 얼마냐면 2예요. 그런데 Sn-1을 계산하면 여기 n-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빼기를 하면 여전히 AN이 뭐로 계산되냐면 2n-1로 계산돼요. 그래서 첫째 항과 실제 첫째 항이 달라요. 그 이유는 이 수열이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항이 2고요. 두 번째 항부터가 3을 가고 그 다음부터 5, 7, 9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홀수를 따라가는 놈이에요. 첫 번째 항이 튀는 놈입니다. 튀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짝수의 합은 여기서 1차 항이 더 있습니다. 짝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짝수의 합이에요. n제곱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게 짝수항의 합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2n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 말고 똑같이 얘랑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여기 끄트머리에 뭐 하나가 숫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안 맞아 떨어져요. 누구 때문에? 이 끄트머리에 있는 숫자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 항이 튀게 돼 있어요. 일반 규칙에 비해서. 이런 것도 좀 이제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이거 갖고 진짜로 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n제곱이면 홀수의 합이다. 이거 시그마 때려보면 알아. 이거 시그마 때려봐봐. n제곱 나와. 시그마 돌려보면. 그 다음 짝수의 합은 n제곱 플러스 n으로 돼 있다. 이거 시그마 때려보면 2k예요. 2k를 시그마 한 거랑 똑같은 값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거기에 숫자가 매달려 있느냐 이렇게 문더덕이가 하나 있느냐에 따라서 첫째 항부터 떨어질 거냐 맞아 떨어질 거냐 아니면 둘째 항부터 맞아 떨어질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요. 짝수하고 홀수 하면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정도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짝수 홀수는 이제 너무나 우려먹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극히 드물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 대부분은 요거 이거 얘는 등차 등비를 가리지 않는다. 모든 수열에서 다 통용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첫 번째 항이 4인 등차래요. 등차인데 관계식이 어떻게 됐냐면 A10-A7이래요. 얘가 의미하는 걸 기억해야지. 얘 뭐야? 정선 얘 뭐야? 3D야 얘가. 공차 3개 있다는 뜻이야. 왜? 10에서 7 빼면 3 나오잖아? 그 밖에 공차 있다는 뜻이야. 그 값이 얼마야? 6이야. 그럼 공차가 2잖아. 그러니까 AN은 얼마로 시작해? 2N 머시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지. 그럼 요거만 채워놓으면 되는 건데 첫째 항은 얼마라고 줬어요? 4라고 줬으니까 4라고 줬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예요? 2죠. 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첫째 항이 2인 등차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2에 S3 마이너스 S2를 했더니 그 값이 뭐와 같다? A6과 같더라.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 S10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얘 뭐예요? 얘를 아는 게 핵심이죠. 이게 뭡니까? 이거 3항까지 더한 거고 얘 2항까지 더한 거야. 두 개를 뺐으면 뭐야? A3이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전개를 하면 2A1 플러스 2D죠? 공차 두 개 있는 거죠? 4D 이꼴 얘는 A1 플러스 5D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2라고 했으니까 이건 4고 여기는 2고 얘 넘어오면 공차 D는 얘 넘어가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AN은 2N으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이게 끝이죠. 따라서 S10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20 곱하기 몇 개 더 했어? 10개 더 했어? 그거를 절반 때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이게 시그마 빨라요 이때는. 얘는 뭐예요? 22 약분하면 11 110 나오겠네. 그런 식으로 되더라. 이해됐어요? 자, 이렇듯이 등차설의 특징은 빼면 의미 있는 값이 나옵니다. 빼면 의미 있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해서 등비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값이 나와요? 나누기 하면 의미 있는 값이 나와요. 공비가 나오겠지. 나누기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유형 3번에 보면 등비인데 첫 번째 항은 2고 A2 곱하기 A4가 36이래요. 그랬을 때 A7을 A3으로 나눈 값을 구하세요. 이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 나와요? 공비 몇 개 나와요? 4개 나옵니다. R 4제곱 나온 거예요. 이거 R 구하라는 거예요. 얘 두 개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첫째 항이 얘기니까 얘는 이 식은 A1의 제곱에 공비의 몇 제곱? 공비 몇 제곱이에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하나에서 3개 하면 얼마? 4제곱. 얘가 36이더라. 따라서 R 4제곱이 얼마예요? 이게 4니까 2더라. 이해됐죠? 여기가 얼마나? 2더라.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R 얼마인지 구하겠다고 또 루트 씌우고 쉬워하지 마.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안 풀어.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수학의 특징이야.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그냥 통째로 계산한다. 그다음 4번. 4번 어디 있어? 왜 5번은 보이던데? 4번 여기 있구나. 등비 수열인데 SN이 A1은 1이고 S3분의 S6이 나오는데 자, 얘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는지 봐야지. 노란색으로 해야겠네. 얘가 아까 거랑 똑같은 핵심이니까 얘 이렇게 생겼어요. R-1분의 첫째 항에 R에 잘못 썼네. R에 6제곱 빼기 2입니다. 얘는 R-1분의 A에 R 세제곱 3번이죠?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얘가 나타내고 있는 값은 얘 다 약분하면 요거 뭐예요? 합차죠. 합차서 약분까지 되면 R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뭐와 같더라? 2A 7과 같더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인데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줬으니까 R 세제곱만 되는 거니까 2R 세제곱 마이너스 7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떻게 풀는지 알겠어요? 또 얘 넘어오면 R 세제곱 얘 넘어가면 8 따라서 R은 2 이렇게 된 거죠. 공비 찾았어. 그 다음에 또 뭐 구하래? A7 구하래? A7
그럼 뭐예요? R 6제곱하고 같잖아요? 2의 6제곱. 그럼 뭐야? 88에 64?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기억나요? 이제 새록새록? 우리 이런 것들을 했었다. 서원이 기억나? 너무 빨라? 말을 해.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천천히 하면 되지. 천천히 나 봐. 나 이제 10분 남았는데. 후딱후딱 해야죠. 자, 5번. 등비수열. 그런데 S에 n 플러스 3 마이너스 S에 n을 했더니 1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나오더라. 네 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됐죠? 자, 이런 문제의 경우 굉장히 수열에서의 특징적인 문제인데 여기를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n 값에다가 1, 2, 3, 4 집어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n이 1일 때 이런 걸 넣어봐서 나한테 유용한 것이 뭐가 나오는지 들여다보는 여유가 필요해요. j1 집어넣으면 s4 마이너스 s1인데 그게 13 곱하기 1이니까 13이네요. 그냥 14 이렇게 됐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s5 마이너스 그럼 별론데 S3 의미가 없잖아. 이 13이 의미가 A4, A3, A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S2가 되면 그것은 13 곱하기 3이 되는데 그놈의 정체가 A5, A4 곱하기 A3이더라. 요것만 어떻게 싹 빼려고 했더니 안 빠지네. 뭐 해야 되나? 이기니까 나누기 할까? 3 넣어봐야 소용없죠. 네, 나눕시다. 얘는 A 아래 여기가 R 세제곱이니까 R 제곱 R 플러스 여기는 A 아래 제곱에 묶으면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그러면 R분의 1 그 값이 3분의 1 공비 3이네요. 공비 3이고 공비 3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곱하기 3에 9 플러스 3 플러스 2를 했더니 그 값이 13이 나오더라. 따라서 첫 번째 항은 13 몇 번 하면 3분의 1이다. 첫째 항도 첫째 항 3이고 얘 공비 3이고 이렇게 되네. 정석 자고 있으지. 기다려. 여기까지 풀고서 니네 시킬 거야. 쟤는 A R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면 등차 등비 써머리는 됐겠죠. 시그마 바로 직전이고 유형 5까지 딱 했네요.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지난번과 똑같이 세트 1번에서 유형 5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세트 17번에 한 10분 10분도 채 안 남았네.